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장기적으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했죠. 아시아의 대부분의 증시들은 지금도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소식에 오후장 좀 더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1시간 전부터는 코스피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국제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계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시작하면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급등락하고 있는 시장과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전일 미증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은 국내 증시를 제외하고선 대부분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오전장엔 다소 불안정한 흐름이었지만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또 상승 탄력 키워나가고 있죠.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전장에 변동성 다소 크게 나타났지만 오후장 들어선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죠. 현재 0.51% 강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712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기관이 6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2,733억 원 매수이 보여집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현재 1.62%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에 필요한 가스 공급 차질 올해 하락을 했었는데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전일 기관의 보호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장중에 신저가 기록을 하기도 했지만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4.98%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에서 12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LG화학 현재 1.59%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SDI는 양극재 자회사 매출이 1년 만에 130%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강한 모습입니다. 0.18%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을 한 이후에는 탄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1.77%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896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은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은 307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394억 원 현재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에서 5위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만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63%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실적이 다소 아쉽게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출시 날짜가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에 강한 모습입니다. 현재 6.41% 강세 보여지고요. 10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2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든 0.09%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현재 0.11%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휴미라 시밀러가 국내에서 판매가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하락폭을 키워나가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오크레마가 식품 소재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업이익 증가 소식에 오늘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우선주는 하나솔루션이 안정적인 방산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안정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에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성기업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산물 가격 폭등에 강한 시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선제는 국내 기업 최초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이고요. 하락폭 키워나가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화인제약은 상장 폐지 우려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도 오늘은 하락세 보여지고 있죠. 보험주, 은행주 같은 금융주들이 오늘 낙폭 보이면서 실적은 잘 나왔지만 주가가 같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동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연일 급등 흐름을 이어나갔었죠. 최근에 급등을 한 달은 부담감이 커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주항공은 국제선 확대한다라는 소식은 있지만 주가는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카이노스메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파키스병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세계 10개국에 현재 특허 신청을 낸 상황이라고 하고요. 현재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2,47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으로는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화재 소식이 있었죠. 미국 합작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합니다.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다라고 하고요. 또 정기 보수를 위해서 가동을 멈춘 상태여서 큰 손실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약세 보여집니다. 현재 6%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요. 20만 6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과 또 국내 시장이 다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오늘 또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5종목이나 되는 상황이고요. 지수는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코너죠. 오늘의 핫한 테마, 오늘 샘플러스 임찬우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요 지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이 마무리가 됐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뭐 좀 나중에 전해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증시 상황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증시 상황을 조금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끝나간다. 하지만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금 나오면서 어쨌든 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저는 한 900포인트까지는 이제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 3월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3월에는 이제 시즌이 있죠. 그 상세배 시즌이 좀 있는데요. 실적 시즌입니다. 즉, 그래서 그걸가 잘 되는 회사를 이제 보시면서 어느 순간 내 종목이 상한가, 그러니까 종목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종목을 일단 재무적으로 괜찮은 종목을 좀 보시면서 이제 지수를 대응하시면 조금 더 큰 수익 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0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어떻게 해주냐 그리고 어느 정도 쌍바닥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9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하냐 그 부분을 조금 주의 있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은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월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기반한 종목들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될까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수로는 2,800포인트, 900포인트 이렇게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 짚어주셨습니다. 자, 임찬우 전문위원님 저희 방송에 나오시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기도 하고요. 이미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이렇게 3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전략들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쪽에서 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테마 알아보기 전에 좀 저희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도 있잖아요. 네. 오늘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조선주, 해운주들도 괜찮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저번에 나와서 해운주 얘기를 좀 해주셨단 말이에요. 해운주
해운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해운주들을 제가 마지막에 STX 엔진을 네.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STX 엔진이 오늘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막판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래도 강하게 올라가주면서 일단 윗꼬리를 달아줬지만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이나 이제 조선주가 좀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조금 보시면요. 대우조선해양을 조금 볼게요. 네. 대우조선해양을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아직 사이클이 전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조금 다 우하향했다가 이제 실적 나오고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를 잡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조금 조심하자. 왜냐하면 아직 그런 러시아가 아직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보시고요. 결론은 저는 조금 대장으로 보는 종목은 항상 현대미포조선을 좀 대장으로 항상 보고 있어요. 제 차트도 이쁘고 어느 정도 수급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을 조금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이 섹터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좀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인데 여기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또 봐야 될 종목들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원자재 이슈가 결국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뭐 어쨌든 그 교통망이나 이런 문제가 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의 우려 때문에 수급의 문제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수산물 관련주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식량 대체제다 뭐다 해가지고 좀 많이 그 전부터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장은 뭐냐라고 이렇게 좀 찾아보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조 시푸드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조 시푸드를 좀 봐주시면 일단은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을 좀 기준으로 세우고 이제 시장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수급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오늘 한성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이제 명태를 좀 수입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서 이슈가 되면서 조금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 그래도 원래 거래량이 조금 없었던 기업이지만 그래도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두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원유 가격 상승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 보실까요? 원유 관련주들도 있죠. 한국석유나 지금 보시면 한국석유가 좀 대장으로 지금도 실시간 종목 포착이 조금 되고 있는데 결국은 WTI가 지금 105달러에 배럴당 105달러가 진입을 하면서 한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 높다. 이제는 물론 이슈가 있어서 또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관망하자. 왜냐하면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좋은 종목이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슈가 다 나왔고 어느 정도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 들어가면 물릴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관망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쪽으로 또 결국은 GSE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을 거예요. 가스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GSE도 지금 강하게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음봉으로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결국 내일 또 아침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하지만 그래도 새로 신규 진입보다는 그냥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스 관련주죠. 가스 관련주다 보니까 지금도 올랐다가 다 내려오긴 했지만 그냥 이제는 러시아 이슈도 이슈지만 에너지 관련주는 이제 조금 넘어가고 다른 섹터를 테마를 좀 많이 집중해 보자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세 업종들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샵 0081로 임차로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핫한 테마 5핫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핫한 테마 조선, 원전과 풍력, 그리고 수산물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핫한 테마 오늘 세 가지 확인해봤는데요. 조선과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원전과 풍력 테마까지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조선업 테마 가지고 나오셨는데 가지고 나오신 이유와 또 관심 있는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LNG 선에 대한 수급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사이클이 이제 돌
것이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조선주가 정말 많이 눌려 있었어요.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2007년도 그때 부분에서 이제 강하게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까지 쭉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철강형 문제도 있었고 어느 정도 사이클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선주는 이제 갈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들어와 있고 계속해서 좋은 수주의 그러니까 발주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충분히 무거운 종목이지만 끌고 갔을 때 큰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선주를 계속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LNG선은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는 충분히 한번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를 보면서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려 볼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우조선해양부터 조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작년 12월에 좀 거래량이 한번 대량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면서 이 부분을 지지 라인이다. 그리고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300원. 이쪽 부분이 지지 라인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겠고 아마 25,000원 부분부터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올라가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 결론적으로는 많이 분포돼 있고 큰 수급이 없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내려오면 그때부터 조선주는 담아보자. 물론 이제 연말에 어느 정도 저는 사이클이 충분히 조선주가 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세일할 때 좀 천천히 사보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회사도 엄청 좋았던 회사인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지금 작년부터 수급이 이렇게 장대 양봉씩 나왔어요. 거래량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추가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거래를 이렇게 실어주면서 계속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조금 조정 중이지만 6,000원 이후로 5,800원 부분부터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또 말씀드렸던 현대미포조선 대장이주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항상 지금 차트가 다른 조선주보다는 조금 차트가 그래도 우상향 중이다. 완전히 이렇게 저점 추세 전환이 아니라 딱 초입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차트는 만들어져 있고 정 부분만 좀 넘어가지면 충분히 8만 원 부분만 잘 넘어가면 이 종목도 사이클 크게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추가로 엔진 항상 말씀드리죠. 조선주가 가기 위해서는 엔진도 먼저 가야 됩니다. 엔진 많이 꼭 봐주시고요. 일단 STX 엔진은 이제 신규 진입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 왜냐하면 계속 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아래서 다시 세일할 때 그때 좀 진입해보자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쌀 때 사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왠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엔진이 꼭 필요하다고 조선업 말씀하시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들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원전 그리고 풍력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묶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 원전은 지금 오늘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네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원전을 다시 60년에 해가지고 이슈가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되게 좋아합니다. 말씀 저번에도 드렸지만 결국 원전 돌고 돌아서 원전이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계속. 그래서 원전을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충분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원전이 가고 나서 이제 다른 섹터가 어떤 게 좀 갈까라고 눈치 봤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결국은 풍력이 오늘 좀 움직였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이윤을 조금 찾아보니까 EU에서 이제 원전 이슈도 나왔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받아오던 그런 에너지 문제를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지금 원전 풍력에서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던 게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풍력 대장주 중에 하나죠. 네, CS 베어링이 오늘도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일단 이슈가 좀 되었는데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턴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이슈에 움직였던 종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을 때 상승할 수 있다. 일단 수급이 생각보다 약하지만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SDN이라는 종목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SDN은 이제 태양열 관련 종목인데요. 이것도 지금 차트가 좀 비슷하죠.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제는 턴하는 위치다. 재생에너지들은 전체적으로 턴한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수급이 조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되 막 추격해서 급등주 따라가시면 조금 손실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시장 체크하면서 그때 진입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 관련주들은 지금 추세를 돌리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원전도 많이 올랐죠. 많이 네. 올랐는데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진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주다. 우리 기술도 있다. 뭐 두산중업도 있고 많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소형 원전이 어느 정도 또 이슈가 되면 추가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에 이제 원전 기술을 이제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유럽도 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원전뿐이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저번에 표 보여드렸지만 대기 소박 조금이었죠. 조금만기 때문에 일단은 원전이 저는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지금 원전 관련주 그리고 풍력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에너지 관련주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태양열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네. 다른 에너지 관련주라고 본다면 뭐 태양열도 있을 것 같고요. 수소나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수소도 조금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수소는 전기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기가 그래서 쌓이면 쌓일수록 수소도 어느 정도 발전이 될 건데 지금 시장에서 결국 보면 수소 관련주들은 조금 눌려 있어요. 다 전체적으로. 수소 관련주도 눌려 있고 물론 신재생 에너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 못 가는 이유는 결국은 제대로 된 수급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약한 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보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어요. 원전주가. 물론 갭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오늘 시장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같은데 물론 대장이었던 종목은 항상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원전도 그런 면에서 좀 좋고 SDN이나 다른 이제 하나솔루션 오늘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올라갔다고 지금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종목도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솔루션 조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솔루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이게 왜 좋냐면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을 좀 갖고 있어요. 하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태양광의 이슈가 돈다고 했을 때 충분히 하나솔루션이 항상 대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지만 무거운 종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자. 네. 그리고 어쨌든 가벼운 친구들이 항상 먼저 갑니다. 주식에서는. 그러면서 대장주는 조금 늦게 가는데 어쨌든 저는 하나솔루션을 조금 관심 있게 계속 봐주시면 충분히 이슈가 될 때마다 수익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테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마지막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수산물 테마인데 앞에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사조씨푸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는데 오늘 급등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수산물 테마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수산물은 일단 단기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러시아의 상공에 이제 비행기를 갈 수 없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지금 이쪽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러시아가 평야 지대이기 때문에 곡물 이슈도 계속 돌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조씨푸드나 사조오양 그리고 한성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같이 올라갔다라는 면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슈가 있었다고 해서 이 종목을 안 보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은 계속해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조씨푸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 지금 보시면 미래생명자원이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만 해도 지금 조금 내려와서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로 오늘 추천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왔는데 지금 갑자기 상한가를 조금 가고 있어요. 네, 이러면서 조금 결국은 조금 더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미래생명자원이 간다고 하면 팜스토리도 움직이겠죠. 대장주가 움직이었기 때문에 팜스토리도 움직일 겁니다. 물론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좀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어쨌든 신고가를 만들어주면 곡물 관련주들이랑 결국 수산 관련주들도 같이 연달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 관련주와 수산 관련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지금 소개를 해주신 종목들은 대부분 뭐 사조시푸드, 그다음에 CJ시푸드, 사조대림 이렇게 아까 화면에서 보다시피 좀 수산물 쪽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발발됐을 때는 농업 관련주, 뭐 비료 관련주들이 초반에는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둘 중에서 어느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료보다는 그래도 네. 식량 쪽이 조금 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죠? 조금 더 보시면 결국은 비료는 소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사이클이 돌 때 움직이지 당장 급한 거는 식량이다. 식량난에 대해서 이슈가 조금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저는 식량 쪽이 조금 더 우위를 가리지 않을까. 비료보다는 원래 비료도 조금 준비해 왔는데 네. 비료보다는 앵커님 말씀하셨던 저는 그래도 일단 팜스토리나 이런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상한가를 마감했다고 하면 곡물 관련주는 내일도 한 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보면 대유 같은 거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대유 같은 경우는 옛날에 콩 이슈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네. 항상 무역 전쟁의 이슈로 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일단 대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긍정적이진 않지만 많이 눌려 있다. 아마 옛날에 2차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그때 대북 관련주로 항상 많이 농업 비료나 이런 종목들을 많이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이슈는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대유 같은 경우 좋죠. 충분히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지만 빠른 거 좋아하시고 급등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 대유는 조금 이제 나중에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미래생명자원 지금 상한가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핫한 테마 3가지 살펴봤습니다. 조선, 그리고 원전과 풍력, 수산물까지 살펴봤고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테마들까지 살짝 건드려봤습니다. 임찬우 위원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임찬우 3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 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오늘의 핫한 테마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잘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증시 이제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오늘 지나고 나면 또 목, 금 이틀밖에 안 남은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물가들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좀 불안하기는 하거든요. 위원님은 내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대응 전략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미래생명자원이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를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산 관련주들이나 이런 관련주들 좀 봐주시고요. 일단 내일도 조금 좋지 않을까. 물론은 근데 계속 보시면 일단 수급이 정말 없어요. 지금 조금 이거 부분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종목은 많이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은 많이 올라가고 하지만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한참 작년까지만 해도 거래대금 한 20조 이상 넘었고 막 엄청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강한 종목에만 수급이 계속 쏠리고 있다 보니까 크게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올라가 있고 그냥 조정 중에 있다 보니까 호가도 얇고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개인이 계속 순매수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조금 봤고요. 자, 그러면 내일 다음 장 내일이죠. 내일 조금 이제 볼만한 종목을 조금 말씀드리면 MPC가 조금 보여요. 지금 2차 전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인데요. 결국은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어제 테슬라가 조금 강하게 움직이면서 전기차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 주시고요. MPC 어느 정도 지금 나쁜 위치도 아니고 저는 이거 추천 많이 드리는 종목이라 이 종목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내일은 이게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로 로봇 관련주도 또 올라오네요. 슬슬 다시 로봇 관련주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한번 간격에 올라갔던 종목은 항상 관심 있게 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폐배터리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들 계속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을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불안할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러면 코스피가 2,700포인트 오늘 좀 반등이 나왔고 그 이상이 나왔고 코스닥도 900포인트 가까이 좀 상승을 해줬는데 아까 전에 초반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면 이 지수를 이번 주에는 지지를 계속 받을 것인지 그 여부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코스피는 조금 더 조정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근데 상승은 할 거예요. 2,760포인트를 계속 저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그 외적으로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약한 장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점은 올라가지만 그래도 일단은 조금 조심하자. 왜냐하면 정말 돈은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금 시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종목이 막 이슈가 되기도 하고 작은 수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하자 계속 말씀드리고요. 이제 900포인트를 어떻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9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보시면 저항인 부분도 있지만 쌍바닥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3월 시즌이 왔고 실적 시즌이 왔기 때문에 조심하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자고 하시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상한가 가서 계속 더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물론 저희 방송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으면 더욱더 반응이 네.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놓쳐서 아쉽긴 하지만 그럼 내일도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신다는 걸까요? 사실 네. 상한가 간 종목들은 접근하기가 다소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그러면 미래생명자원으로 조금 만약에 내일 어떻게 시장이 될지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일단 오전장에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수급이 오전 장 초에 엄청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후장 오면서 쭉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 장기전이 될 거고 이슈가 된다고 했을 때 이슈가 되면서 종목들이 그 미래생명자원이 강하게 내려왔다가 지금 오후장 지금 방송 들어오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8,500원 부분을 지지를 해줬다가 지금 쭉 빠졌기 때문에 내일장 물론 갭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래로 조정해 오서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갭상승한다고 하면 추격보다는 조금 관망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만약에 진짜 진입하고 싶다 했을 때 내일 만약 하락이 나온다. 그리고 하락 시작했을 때 8,500원 부분부터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로 조금 이슈가 되었던 종목이고 그래서 아래로 또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한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내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8,200원, 8,500원 이 두 부분에서 한번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말씀드렸던 팜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팜스토리도 결국 미래생명자원이 가면 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이것도 종목도 지금 막판에 올라줬습니다. 이 종목도 강하게 올라갔고 지금 일단 2,870원 이 부분에만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다고 했을 때 미래생명자원과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아까 태양광 SDN을 조금 생각나서 한마디 더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SDN도 강한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건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기준봉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00원 이쪽 부분에서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단타적인 입장으로만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찬우 전문위원과 계속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질문해 보실 수도 있고 또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마감 앞두고 또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도 알려주시는데요.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가 아니죠.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힘을 더 내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지 또 특징주들은 어떤 종목을 보셨을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시장 좋았습니다. 저는 일단 좋다라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서도 얘기했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폭락을 할 뻔했는데, 그렇죠? 24일 날 이때서 여러분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죠.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시장을 안 좋게 봅니다. 근데 지금은 좋게 봐요. 결론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전서부터 해서 시장이 저는 빠질 걸로 이미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박스권이다 정도를 얘기했던 거고 박스권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1차 목표치는 2,800, 2차 목표치는 2,850, 2,900 계속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아직 괜찮다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빠질 것인데 하다가 이제 갑자기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날 24일 날인가 먼 얘기도 아니에요.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24일인데 여기에서 손절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고 여지 우리나라 시장은 2,800과 그 다음에 2,900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박스권은 맞다. 근데 지금 2,900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2,800까지만 올라와줘도 괜찮을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시장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서는 그냥 관망 정도였고 그냥 손절은 아니었던 거고 금요일 날에서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애매는 했는데 괜찮았었어요. 흐름이. 그리고 금요일 날에서도 주식을 사야 된다를 얘기했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서도 주식을 사야 된다 얘기했고요. 오늘도 아침 방송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면 굉장히 해외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냐? 좋기는 어디가 좋습니까? 유럽 시장이 지금 4% 폭락을 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유럽 시장은 아주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고 어제죠. 우리나라 휴장일 때 3일절 날 다들 빠진 상황이고 미국 시장 다우존스와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은 잘 줬는데 어쨌든 밀리면서 끝났죠. 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1.59 그리고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76 그럼 지금 선물지수가 폭등을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저는 아침에 장 전부터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을 거다라고 저희 가족분들한테 이미 다 얘기를 해줬고요. 방송이 아침에 실전 매매 종수에서도 지금 시장은 매수해야 되는 시장이지 손절하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시장 흐름들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봐보세요. 아침 방송한 이후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더 가관이에요. 장난 아니죠? 코스닥은 계속 올라와주고 있고 이런 강세 흐름들이 왜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로 있고 아직 그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 위험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뉴스를 틀고 여러분들이 TV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거 이제 그 확전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뉴스라든지 이런 채널들은 다 끊었습니다. 안 봐요. 괜히 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의 수급과 힘을 믿어요. 지금 보면 종목들이 최근에서도 심택이라든지 SF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주성엔지닝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하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만 움직여서 그렇지 다른 쪽들 뭐 조선주들도 오늘 움직임이 좀 좋았는데 지금 이쪽 저쪽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움직임이 좋습니다. 물론 에너지 관련주들은 올라갔다 다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로 있는 게 맞고 그다음에 방산주들도 좀 움직이다 말았지만 어쨌든 방산주들 최근에 움직였고요. 그리고 사료, 농업, 비료, 수산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았는데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쪽 애들 관련주도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풍력주들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풍력주들도 그리고 그린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이쪽 왜냐하면 이제 그린 산업, 탈러시아 정책 본격화 수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주말이 아니고 어제군요. 어제하고 그러니까 월요일 우리나라 장 끝나고 저녁 때에서도 해외에서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 석유를 이제 쓰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이제 캐나다 쪽에서도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유가가 막 폭등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유럽도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이번 타이밍으로 좀 낮춰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는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미국과의 이제 러시아가 이제 서로 이제 파워 게임 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여파로 인해서 EU라든지 그러니까 EU를 비롯해서 유럽 전체가 이제 러시아를 에너지 동반자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에너지 동반자로 보는 것은 조금 이제는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이제는 러시아를 떼놓고 가려는 유럽의 움직임들과 이제 미국의 움직임들이 이제 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뭐 가스와 그 석유를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런 사태를 그러니까 저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독재 정권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에너지 동반자로서에서 계속 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유럽들도 러시아를 등 돌리고 새로운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자기네들도 뭔가를 방법을 이제 구하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테슬라 관련주들이 갑자기 움직이기도 했고 한 부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오늘 보면은 태양광하고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풍력주들 움직였던 것도 바로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아울러서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얘네들이 움직였던 부분들도 이제 그 석유로 러시아와의 어느 정도 관계를 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반러시아 에너지 정책에 맞춰가지고 다시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린 에너지가 다시 지금 이슈가 좀 되고는 있는 거는 사실인데, 거기에 플러스 미국에서 이제 그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연비 규제에 대해서 부활한다는 이슈들이 지금 미국에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활 등 이런 이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살짝은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연평균 전기차 성장률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오랜만에 전기차 관련주들도 러시아 때문에 거꾸로 그런 이제 수혜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조금 복잡하죠? 잘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오늘 조선주들도 조선 기자재랑 같이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바로 이제 에너지 설비 부분들, 그리고 왜냐면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산유국들의 플랜트 발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로부터 해서 그 가스를, 천연가스 에너지를 받았던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선박을 이용한 LNG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파이프가 아닌 PNG라고 그러죠. 파이프가 아닌 이제는 이제 배로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안으면서 조선주들도 오늘 움직임이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오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다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지수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2,800까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그리고 웃긴 게 전쟁이 나오는 이 상황이 저점이었습니다. 코스피도 전쟁 전면전 했을 때가 지금 저점이죠. 물론 저점 여기도 있지만 그때보다 지금 지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 전쟁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때 흔들렸던 때가 저점이 돼서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거. 유럽 시장이 4%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 이것만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 봤자 여러분들 주식 못 삽니다.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오늘도 사야 되는 자리이고, 내일서부터는 못 갔던 종목들을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로 위주로 해가지고 아마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만 못 가서 그렇지 코스닥은 어느 정도 따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를도 2,750까지 붙여놓으면 이제 종목들, 낙폭과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뒤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근데 계속 시장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1차 목표치 2,800 아까 얘기했던 자리, 그리고 2차 목표치 2,850에서 2,900 라인까지 올라오면 어느 정도 현금화를 또 해야 되는, 그래서 그냥 정확히 박스권이에요.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요렇게만 작업만 해주면 지금 시장은 2월 달에 매매했던 사람들 기준으로 다 수익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파이팅 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박스권장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흥구석유부터 보겠습니다. 흥구석유, 이것도 여기 이 시간에서 한번 몇 번 이 바닥에 있을 때 혹은 조정받으면 이런 것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중앙에너비스하고 흥구석유하고 몇몇 종목들을 제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흔들릴 때에서 중앙에너비스인가? 그걸 공략해갖고 수익이 나셨던 분들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종목들이 좀 탄력이 좀 떨어질 때가 됐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 보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흔들림이 계속 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점에서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이것도 계속 올라가겠지 하고 따라붙는 분들은 이러다 갑자기 이슈가 확 돌변해버리거나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물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고점에서는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에너지 이슈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점을 못 가고 상한가를 못 간다는 거는 이거는 보유한 분들한테는 괜찮지만 신규로 지금 고점에서 쫓아가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불안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쪽을 불안하게 지금 공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건 2월 달에서 바닥에서 들어가서 안 움직여서 답답할 수는 있지만 손실도 잘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2,800에서 2,900으로 올라오면 다 수익을 다 받을 텐데 거꾸로 지금처럼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에서 물렸다가 대응을 못하고 빠져버리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지금 전쟁 테마주들도 마찬가지고 뭐 빅텍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이 떠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 접근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데 뭐 이슈는 국제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니까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는 103.41달러이고 이게 조만간에 뭐 106달러, 109달러 이 100달러 넘어섰으니까 그래서 지금 120달러, 150달러 올라간다는 얘기들도 있고, 뭐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지만, 그게 꼭 올라간다고 해서 이 주가가 계속 급등할 것 같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코인 관련주들도 아침에 올라갔다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닥에 산 사람들만, 논하는 자리인 거고, 고점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조금, 지금은 관망을 하거나 좀 조심할 자리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되고요. 뭐 뉴스 틀어보게 되면 뭐 계속 미국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계속 그 뉴스들 나오고 있죠.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는 경제 얘기를 했었는데 하도 이게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11시서부터 해서 계속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뭐 뉴스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가가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난달 28일 날이죠. 며칠 전에 28일 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금지 조치를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서방의 많은 나라들도 러시아산 원유를 받지 않겠다. 제재를 하겠다. 그걸 내릴 가능성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결단은 완벽하게 한 건 아닌데 지금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유가는 당분간은 좀 계속 상승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쪽 종목들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 전쟁 상황들 뭐 민간 시설부터 해서 군사 시설 여기저기 지금 폭격이 가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이쪽 에너지 관련주들이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또 반전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카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밀 생산량이 급감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농업 관련주, 비료하고 뭐 농업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오늘 수산주들도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세계 5위 정도의 수출국인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곡물 가격에 이제 강세를 주니까 수산주들, 그러니까 해산물이죠. 그래서 수산테마 이쪽 애들도 오늘 좀 갑자기 움직였던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 뭐 신라 SG라든지 사주 시푸드라든지 그리고 비료 관련주들도 오늘 효성 OMB서부터 해서 뭐 남해와 현대사료, 뭐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오늘 미래생명자원 아주 그냥 급등을 했는데 이쪽 그다음에 카프로 같은 경우도 비료 관련주 쪽이에요. 비료 관련주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카프로 비료 관련주 요거를 바닥에 있어서 오늘 투욕 종목 아침에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상승해주기 마련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 지금 많이 떠있는 전쟁 관련주 빅텍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차라리 저렇게 못 움직였던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곡물 관련주라든지 비료 관련주라든지 그런 쪽에 순환매를 노리시는 바닥주를 노리는 게 안전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크라이나 관련주 말고 오늘의
그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우크라이나 관련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성엔진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신고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점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반도체 섹터들도 꽤 이제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만, 이제 얘는 원래 OLED 장비하고 반도체 장비인데, 최근 시장에서도 이런 애들이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는 게 시장이 급락이 안 나올 것 같다 얘기했는데, 오늘도 28,000원 가면서 최근 10년 동안의 신고점을 갔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381.1%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그냥 농목사기 이제 수익률인 거고요. 이것가 움직이면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도 2,800, 2,900 올라오게 되면은 얘만큼은 아니어도 종목들이 그래도 10에서 20% 정도는 다 기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오늘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왔으면 90점도 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주식 사야 됩니다. 90점 수 오랜만에 수 드렸고요. 그리고 바닥주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바닥에 있는 것들 그런 종목들 공략하는 게 좋다. 90점 수 말씀을 드리면서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 도와주셨죠. 못다한 이야기 또 실시간 소통 방송에서 더 많이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택배 노조가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하게 되면서 7일부터 업무 재개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